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세계 질서가 좀 급변하고 있죠. 어떤 생산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사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생산 수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생산 수단. 그러니까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도 그 생산 수단이거든요. 어떤 체제를 그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든 어떤 리더든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어떤 생산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구, 생산 수단인데요. 봅시다. 내 생활이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다면은 과연 내가 선택한 도구가 생산적인지 생산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아리따운 숙녀분께서 이사를 하시려고 그래. 리아카로 하시겠어요? 택배차로 하시겠어요? 리아카, 택배차, 뭡니까? 자본입니다. 그 생산 수단이에요. 운송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 수단이라고요. 그런데 리아카에 싣고 가면, 냉장고 하나 싣고 가면 딱이죠? 안 돼요. 그러면 그 생산 수단과 뭐가 결합하는 거예요 지금? 노동이 결합한다고요. 노동이 결합해. 내가 리아카로 아무리 뼈 빠지게 짐을 날라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하냐고. 언제? 지금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기로 하시겠어요? 빨래판으로 하시겠어요? 빨래판도 생산 수단이고 생산 도구고 세탁기도 생산 도구예요. 근데 빨래판으로 세탁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생산성은 적어. 세탁기로 하면은 세탁 양도 많고 편하고 보너스로 연속극까지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시간과 노력의 전략을 가져와요. 그게 생산수단이에요. 생산도구라고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셨으면 이 애터미라는 생산도구 또는 생산수단이 과연 나에게 높은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 이 주관적 조건은 여기 포함된 게 아닙니다. 주관적 조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이것도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최종적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업에서 성공의 개념은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이게 성공의 이 절대적인 정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되었어야 되고 태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 조건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 이걸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적 동기, 내가 일하고 싶은 내적 동기가 발현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절대로. 첫째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매몰병이 없다. 이 9가지입니다. 대중명품이다. 이렇게 쑥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첫째는 매몰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해. 자, 치킨 프랜차이즈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프랜차이즈 아무나 해줍니까? 프랜차이즈 해보신 분 안 계시나요? 그 프랜차이즈 가입 비용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계약이 됐다. 하청 기업으로 됐다. 그럼 뭐부터 달아야 돼? 간판부터 달아야 돼. 영자 치킨 그렇게 탁 달아. 그다음에 그것만 달면 돼요? 식탁, 탁자,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다 달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리 촌스럽게 해도 5천만 원 든대요. 인테리어까지. 그리고 많이 제법 괜찮게 하려면 2억 정도 든대요. 인테리어 비용 뭐 온갖 것도 다 사고. 그러니까 그게 매몰 비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그만둔다. 그러면 영자 치킨 간판을 갖다 팔아 먹어요? 안 사요. 누가. 식탁, 의자 안 사요. 쓰던 냉장고 다 고철이에요. 그 의자 내버리려면요, 우리 아파트 보니까 거기다 5천 원씩 붙여가지고 또 내버려야 되더라고. 그냥 안 가져가. 누가 남으니까 갖다 쓰겠지 하고 갖다 놔두면 관리 아저씨가 누가 내놓으셨는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여놔. 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세요? 그렇게 안 가져가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매몰 비용이에요. 그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에티엠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그 다음에 간판도 안 달아. 점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몰비용이 제로예요. 매몰비용이 제로라는 것은 뭐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손해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손해가 없어요.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중명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명품이다. 대중이라는 말과 명품이라는 말은 사실 자체 모순이에요. 대중적인 것은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은 대중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터미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약을 바꿔 쓰세요. 지금까지 치던 치약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더 쌉니다. 해서 판매했을 때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 쓴 사람에게 뭘 끼치지 않아요? 손해를 주지 않는다. 이게 손해를 주면 팔 수 없어요. 어떻게 팝니까? 손해를 주면. 그런데 대중명품이라고 했을 때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예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 저 영감탱이가 또 물건 팔아먹으려고 경험하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확실하지 못하면 진정성 있게 전달을 못해요. 진정성.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0세기가 기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진정성의 시대다. 진정성, authenticity. 진정성이. 왜 진정성이냐면요, 이제 각국의 기술 수준이 겨우 평준화됐어요. 거의 같아. 지금 휴대폰 어때요? 응? 스마트폰 기술 수준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죠? LG 스마트폰으로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진정성이라는 게. 왜? 21세기에는 SNS의 발달로 정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허풍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통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이 대중명품이다. 허풍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야 진정성 있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대중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시는 것을 바꿔 쓰세요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앞에 그 매몰 비용이 없다. 대중명품. 요것은 두 가지를 합하면 뭐냐 하면은요,
신규에게 아무리 권장을 해도 당신에게 손해가 없습니다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5천만 원을 버느냐 못 버느냐 문제는 먼 훗날의 얘기예요. 10년 뒤의 일이라고요. 그러나 당장 당신에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요, 피부로 느끼는 문제예요. 자, 회사 주도의 교육 시스템. 이거요, 그 다른 회사는 없어요. 다른 회사는 그룹 비즈니스를 해. 그룹 비즈니스. 다시 말하면 자기 그룹별로 세미나도 하고 지도자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정보 전달이 매우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룹에 관계없이 하니까. 그래서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관하는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 애터미의 룰을 배울 수 있어요. 자, 다음. 정의로운 보상 플랜. 우리는 왜 우리의 보상 플랜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정의로운 문제거든요. A사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껏 벌어요. 그렇죠? 능력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한 푼도 못 벌어요.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한 단계인데 거기는 뭐예요? 유한 단계죠. 유한 단계.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계속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매우 철저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뜯어봐도 A사의 보상 플랜이라는가 비즈니스 방법은 비난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년을 버틴 거죠. 우리는 그런데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반팽이는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어디 가도 성공 못해요. 근데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상한선을 뒀죠. 무한 단계로 적립해 주죠. 그렇죠? 두 줄만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걸 정의롭다고 하느냐? 가치는 공정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려 가치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능력 없더라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에?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도 그래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더라도 한 달에 10억 버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5천만 원 정도만 벌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상한선을 둔 거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성 가치가 크냐 배려 가치가 크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철학 문제라니까요. 가치가 하는 문제. 우리는 배려 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터미가 있어요. 라인에 관계없이 스폰서들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교육을 해준다는 거. 이게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수십 명의 스폰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나와 있다. 한 시간씩 하고 나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시간 낭비야, 비용 낭비. 특히 외국은요. 대만만 하더라도 라인 여럿입니다. 근데 김현석 크라운이 가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10명이 갈 거 혼자 가면 비용과 시간에서 엄청난 전략이 됐죠. 이 시스템. 이게 없으면요, 승수법칙 적용 안 돼요. 배가의 법칙이 안 된다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믿죠. 교통비물로 다 쓴다고요, 이게. 요게 재심압력의 유력입니다. 흰 개미집이거든요. 흰 개미는 각각은 저런 지성, 저런 지능이 없답니다. 그런데 개미 100만 마리가 모이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장 첨단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바깥 기온이 40도에서 15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 개미가 사는 실내 온도는 24도로 하루 종일 일정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본따서 만든 게 요 쇼핑센터예요. 짐바브웨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
보통 쇼핑센터의 에너지는 10%밖에 안 되면서 실내는 항상 24도가 유지되는 이런 거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혼자는 생각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회사의 건전한 재무구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빚이 한 푼도 없거든요. 빚이 10원도 없어. 회사가 망해가지고 내가 수당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안 망해, 안 망해. 빚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도 부채 비율이 수백 %입니다. 우리 지금 재벌 기업 중에 많은 데는 2000%가 있어요. 자기 자본의 20배가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장에서 수요가 떨어지면 즉각 금융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30% 이상 매출이 떨어져 버리면 금융위기에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으로 매출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그 위험을 방지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보람없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거의 묘한 게 그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다단계 사업으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보람이 없다면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대중명품이고 피해를 주지 않아. 비싸지도 않아. 도전적인 사업이다.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추상적이 되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이게 도전적이 아니면 못해요. 히말라야 산을 뭐 때문에 기어 올라갑니까? 히말라야 산이 나에게 도전이 오는데 내가 그 도전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1년 내내 100m만 뛰는 놈이 있어. 그 100m하고 원수를 졌는지 말이야. 계속 뛰어. 왜? 9초 9가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야. 나는 우사인 볼트를 능가하겠다 이거야. 그 도전이에요. 도전. 사법고시를 봐서 아무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어떤 분 보겠어요 그거? 안 봐요. 다 변호사인데 안 봐요. 도전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전적인 일은 목숨을 걸고 해. 그러나 도전적이 아닌 일은 안 해요.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선서버. 이거 다른 회사는 안 그러냐? 안 그래요. 미국에 가서 그다음에 곧 내 다음 해 열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회사는요. 거기 가서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혹시 미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미국 상무성에 가서 허가를 얻어냈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역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렇죠? 통역 하나만 있으면 가서 할 수 있어요. 한 라인으로. 우리 밑에 한국인 밑에 일본인이 들어오고 캄보디아 사람이 들어오고 미국 사람이 들어오고 그 미국 사람 밑에 다시 한국 사람이 들어오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고 원서버로 가능하다. 이거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계속 공정위에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문의를 했어요. 유권 해석을 해달라. 글로벌 원서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서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시장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다. 내년에 14억이 있는 중국 시장 열려요. 중국 시장은요. 지사 하나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산동성 엔타이의 지사를 설립했죠. 성 하나의 인구가 1억 2천이야 이게. 성 하나의 인구가. 그래서 지사를 한 6개 설립해야 돼.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3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그래서 자기 인격을 수양하면 돈이 귀찮게 들어와도 현재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왜? 그게 보람이 싸는 거잖아요.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